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오늘은 좀 음성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영상에서 음성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없을까 해서 좀 노력 중인데, 들어보시고 음성이 좀 더 좋아졌다 느껴지시면 댓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요번엔 4차 사전 청약 끝났죠.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요약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강의 클래스 101 좌측 하단에 링크로 확인 가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응원 덕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예, 요거 도착을 했는데요. 이거 나중에 영상을 만들든지 하려고요. 그 언박싱. 근데 요새 워낙 많으시긴 한데 또 막상 제가 받으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응원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따로 준비해서 감사 메시지랑 또 도움될 만한 내용을 섞어가지고 만들고자 해요. 사전 청약이 끝났는데 흥행을 했어요. 또 84제곱미터짜리도 있었고, 사전 청약에 많은 분들이 좀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창릉 신도시 경우에는 뭐 한 36대 1 정도 나왔는데, 지금 경쟁률을 따지기보다 좀 뭔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전 청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전 청약을 하고 있는데, 사전 청약이 사실 옛날에 좀 흥행을 했었죠. 흥행을 했었는데, 가멜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까지 10년이 걸렸고, 사실 사전 청약 과거에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입주까지 이어진 경우가 퍼센테이지가 42%인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사전 청약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사전 청약이 그때 사전 청약이 나빠서 42%밖에 계약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전 청약이 나쁘지 않아요. 3기 신도시 멋지게 만들 거고, 새 집 마련할 수 있고, 신도시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저렴할 거예요.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가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멜지구의 케이스에는 왜 도대체 가멜지구는 왜 10년이나 걸렸고, 과거 이제 MB 정권 때 사전 청약은 왜 맨 마지막에 본 청약을 거쳐서 이 입주까지 가신 분들이 절반이 안 됐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운 답변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리니까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활 반경이나 원하는 게 5년 후에 뭐가 될지, 10년 후에 뭐가 될지 몰라요. 하다못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집이 꼭 필요해져요. 제가 올해 집이 필요해지실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올해 필요한 집을 외면하시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후회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 주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사전 청약을 넣었는데 본 청약까지 또 시간이 가고, 또 그 다음에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건데, 그때까지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원치 않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린 결정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전 청약가와 본 청약가는 달라요. 사전 청약 가격과 본 청약 가격의 차이가 나도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막 갖다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동감을 해야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뭐 시멘트 등급을 나눈다, 철근 등급을 나눈다, 아파트 원자재 등급을 나누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광주 아파트 사건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랑 자재비는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3기 신도시 지금 사전 청약했죠. 언제 지을 거예요? 수년 후에 지을 거죠. 건설 원가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순진하신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게,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떤 그냥 정신 나간 건설사가 적자를 보면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줄 거라는 이제 순박한 꿈을 꾸시는데요. 그런 일은 현실에서 벌어진 적도 없고 벌어지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는 누군가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하시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인건비랑 원자재만 오를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종 재해 처벌법부터 건설사가 몸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3기 신도시에 뛰어드는 건설사는 있겠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원가를 낮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퀄리티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벌써 보시면 LH, SH에서 지은 것보다 민간 아파트가 훨씬 좋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가보다 본 청약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으로 넘어갔는데 본 청약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으면 건설사가 거기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이랑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애시당초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건축을 해보니까
저는 되지가 않아요.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1년 동안에 한국에다 건설판을 깔아놓고 업체를 왔다 갔다 조율해서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이 여러 개니까 돌려 쓰는 거예요, 업체를. 내가 현장이 10개면은 현장 하나 갖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발주를 넣는 게 10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원 줄이고 단가 줄이고 돌려 쓰면서 시간 아끼고, 원래 건설이 이 운반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인건비도 만만치 않는데 맥시마이즈해서 최대한 땡겨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앞으로 건설 경기 위축되면은 건설 현장 줄어들 거고, 건설 현장 하나당 분명히 배치하는 인원을 대폭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더 이상은 언급 안 하겠지만 안전이 제일이고 건강이 제일이고 생명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는데 여태까지 건설사가 그렇게 잘못된 관행이지만 해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는 처벌해야 되겠지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한 번쯤은 바라보는 게 재발 방지에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그럼 사전 청약 지금 인기 좋았죠? 근데 본 청약 가서 만약에 청약 가격이 대폭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탈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본 청약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이탈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본 청약 끝난 다음에 입주까지 가야 되는데 이 건설이 느려진다. 유물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뭔가 차질이 생긴다.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또 포기자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전 청약을 넣었던 안 넣었던, 당첨이 됐던 안 됐던 간에 여러분은 모두 다 당첨이 됐다면은 본 청약과 입주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떨어지신 분들은 다른 사전 청약을 기다릴 텐데 모든 분들이 그 기간을 무주택자로 버티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올해 2022년도 제가 수업까지 만들어가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세나 월세로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장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세 월세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월세 쪽으로 다 몰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매매 전세 월세가 있으면은 매매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인가 보다 싶고, 전세 사는 분들은 집이 딴 데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집을 살거나 아니면 여기 잠깐 살다가 옮겨가실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월세로 산다 그러면 뭐라 그러시죠? 좀 상황이 안 좋나? 좀 급한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만큼 월세 사시는 분들은 이 편견이 왜 생겼냐면, 월세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집주인이 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어요.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월세 내기 급급한 사람들은 집을 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린 전세라는 징검다리가 있었거든요. 전세로 살다가 매매로 가거나 전세로 살다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월세를 시작을 하시면은 집을 살 가능성이 낮아져요. 더군다나 대출의 문턱이 막히고 있어요. 저랑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가고 있다. 전세가 없어졌으니까 갭 투자 못할 거다. 아파트 가격 내려갈 거다. 대출을 이제 안 해주니까 앞으로 아무도 집 못 살 거다. 아파트 값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믿으신 게 지금 벌써 30번이나 넘으시고 저는 믿지 않았고요. 결과는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결과가 좋습니다.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감정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그걸 발표하는 사람들의 의도예요. 자, 대출이 막혔어요. 집을 살 수가 없죠. 올라갈 수 없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전세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갭 투자를 못 할 거예요. 맞죠? 맞는 말인데 그럼 지금 아파트 가격은 왜 안 떨어지고 있죠? 현장에 나가보세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규제 30번이 이러했어요. 여러분이 그럴싸하다고 생각을 해도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세 월세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전세로 월세로 산다. 아까 제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이제는 대출을 안 해준대요. 그러면 더 막히기 전에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요새 대출을 조금 더 해주니까요. 그렇죠? 전세가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전세가 없어져 간다는 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시즌이 앞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저랑 생각이 정반대인 거예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 5년 동안 먼저 한 놈이 장땡이었나 아니면 머리 쓰면서 눈치 본 사람이 장땡이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과거예요. 여러 번 말씀이 맞는데 여러분 지금 시장이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2017, 18, 19 경기도와 서울에 입주량이 꽤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역까지 흘러왔어요. 그 와중에 2022년도에 임대차 3법까지 통과를 시켰죠. 2022년도가 과거 그 시장보다 뭔가 더 좋은 시장인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는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집이 필요한 사람이 집을 사면 사는 겁니다. 저랑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사전 청약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본 청약 가격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건설사가 앞으로 건설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거, 나는 월세나 전세로 버텨야 된다는 거. 그런데 월세나 전세로 버텼을 때 지금은 그나마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사거나 대출을 활용할 수 있지만 만약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내가 본청약과 입주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구축을 살 수 있는 그 환경 또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알려드릴 거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